주간도 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 장경도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목사님, 예. 목사님은 목회 말고 예. 방송계 말고 예. 연예계 말고 다른 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예. 저는 진짜 오직 목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야 내가 축구를 했으면 어땠을까? 저랑 똑같으시네요. 제가 뭐 다른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선배님은요? 저는요. 네. 류지강 씨가 부러워. 나는 트로트 가수가 가수가 되고 되고 싶어. 싶어요. 우리 배우들은 그냥 대사 외우느라 밤새 대사 외우고. 아니 그러면 노래는 잘 하세요? 제가 꺾기를 찔 한번 거예요. 해보셔봐. 이제 자질이 있어요. 미어리 귀신 나오네. 귀신 나오네. 설미 씨네, 설미 씨. 설미 씨 궁금하다. 네. 아니 저는 하고 싶은 거를 미리 생각해두는 성격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될 거를 도전하죠. 될 걸 도전해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무슨 사업? 비즈니스, 악기. 악기. 찬양할 수 있는 아무데나 가다가 서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악기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발명했어요. 그래요? 네. 와. 4년째 만들고 있는데 네,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이제 한 달 이후면 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들려주실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나? 우리 선배님이 또 주제 공개를 해주셔야. 예. 기다리세요. 예. 자,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도전. 야 이거 좋다. 도전. 오늘 정말 좋다. 예, 뭐 제 인생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뭔가 신나고 힘나는 이야기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자, 오늘의 또 힘찬 주제를 같이 나눌 초대 손님이 사랑방에 와 계십니다. 불을 켜주세요. 잠깐만. 남자 여성분이시죠? 여자예요? 여성분이시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나와주세요. 아니 사실 오늘 초대 손님 이거 이분 모르시면 간첩이죠. 아니. 네. 간첩도 다 알아. 그러니까. 간첩도 알죠? 그러면 모르면 간첩 안 시켜. 자, 현재 탁구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 탁구 선수 중에서 국제대회 금메달이 가장 많으신 우리 현정아 탁구 감독님이십니다. 가장 미인이야. 맞아. 이 말 더 듣기 좋다. 그래. 뭐 언제나 전성신 것 같아요. 뭐 늘 바쁘셨고 지금도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한국마사회에서 후배들 지도하고 있는 감독으로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방송 활동도 하고. 예. 근데 궁금한 게 현역에서 일단 물러나면 되게 살이 찌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근데 어떻게 똑같이 내려오세요. 그게 신기하게. 저는 오히려 좀 빠졌죠. 그렇지 더 빠졌죠. 왜냐면 이제 근력은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운동을 할 때는 그 근력들이 그렇게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빠지고. 그리고 또 저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은 좀 이제 아기도 낳고 그러면 이렇게 좀 퍼지면 어떻게 보면 좀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야지 선수들한테도 제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퍼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아까 이제 실루엣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세를 봤잖아요. 실제로 한번 또 보여주시죠. 볼 수 있다고 이거. 이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서브 한번 써봐주세요. 아이샤!
제가 빛보다 빨라서 못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도 탁구 좀 치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네, 그럼요. 네. 뭐 자주 치세요? 어느 네, 정도? 가끔 칩니다. 저는 몰랐는데 네. 그냥 사는 건 내가 사요. 근데 지는 건 진짜 싫어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저한테 주신다고 생각하고. 서브. 진짜 잘 치셨어요. 근데 이 탁구를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그쵸? 아니 지금 폼이 좋은데요. 괜찮죠? 저도 제대로 네. 잡았죠. 네, 제대로 잡혔어요. 이게 조금만 붙여서 잡았어요. 내가 탁구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왜요? 중학교 때 탁구에 미쳐가지고 탁구 치다가 고등학교 재수했잖아. 자, 탁구 하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현정화 이 감독님을 또 떠올리게 할 만큼 레전드신데 이 탁구를 언제부터 하셨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탁구를 했습니다. 초3. 야, 그러면은 초3 때부터 그러면 언제 첫 이런 대회를 나가신 거예요? 대회는 아마 4학년 때부터 나갔어요.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래서 3학년에 시작해서? 네, 4학년 때 나갔는데 6학년 언니들 이기고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맞아. 영남 대회가 있었어요. 예. 지역, 예, 그 영남. 거기서 제가 이제 1등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20살 전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사실 천재예요, 천재. 아니 근데 물론 노력도 하셨겠지만 3학년 때 시작은 어떻게 해서 탁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버님이 탁구 선수예요. 이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탁구 하신 걸 몰랐어요.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우리 그 학교에 탁구부가 있었고 3학년 교실에 탁구실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3학년에 거기를 지나가야 저희 반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가서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 들어와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처음엔 한 50명이 시작을 했어요. 남녀 합쳐가지고. 근데 1년 지나니까는 다 떨어져. 예, 한 10명밖에 안 나요. 예, 10명. 반복적인 거라 되게 맞아요. 지루하거든요. 맞아요. 예. 인내심이 필요하고. 예. 근데 이제 또 6학년 되니까 딱 5명밖에 안 나요. 그렇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그 5명이 이렇게 진학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그 자기 네, 했던 그거 것 같아요. 아세요? 저는 아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몸 관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천재가 다 이렇게요. 원래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신앙생활은 또 언제부터 하셨나요? 왜 초등학교 때는 다 그 교회에 가잖아요. 그렇지, 일단. 어릴 때 성경학교 집 이런 옆에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선수를 들었는데 언니들이 다 교회를 신앙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저희끼리 예배를 그 안에서 드리면서 특히 양민자 선배님 있죠. 예. 양민자 선배님 저랑 같이 복식을 하셨던 그 선배님 기타를 치세요. 예, 기타를 치시면서 이제 저랑 조금 찬송가 비슷하시네요. 예, 큐티 하는 것도 배우고 예, 그러면서 신앙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 운동생활 하는 내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뭐 저의 실력보다도 더 이상을 발휘하게 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운동이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내일을 좀 더 새롭게 해달라는 새롭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뤄가는 도전 이야기를 지금 이제 나눌 텐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는 특히 이것에 도전하다 포기했답니다. 포기했다. 지치거나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것, 등산도 좋고 꿈도 좋고 뭐 도전하다 포기했던 것 중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한 가지. 선배님 포기하신 거. 아, 저 포기한 거 많아요. 네. 저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때, 그럼. 애가 노력이 좋은데 부족해. 예, 노력이 뒤가 부족해. 산만함. 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머리는 좀 내가 노력이 부족함. 교우 관계는 좋으나 끈기가 부족하고 주의가 산만함. 본인 얘기한 것 같은데. 저예요, 저. 예.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야, 다양합니다. 야, 오늘 다양합니다. 등산, 수영, 골프, 유튜브. 어우, 우리 아버님, 네, 등산. 교회에서 전도회에다가 예. 등산을 가다가 저 바위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아이고. 네, 그래갖고 허리를 다쳐갖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아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 거고 우리 옆에 여성분은 또 예.
저는 남편하고 천안공 갔다 왔는데요. 네네. 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냥 새벽에 갔다가 밤에 내려와갖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등산을 이제 다른 데는 못 가겠어요. 이게 처음에 너무 힘들었구나. 감독님도 이게 사실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고 싶으셨던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 탁구를 하면서 탁구가 재밌었어요. 그렇지. 진짜 다 되셨구나. 네. 탁구가 뭐 이렇게 힘들다, 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재밌었고 또 이제 이게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있는데 이기잖아. 그렇지. 그럼 약간 또 이게 쾌감이 있어. 이게 성취감 성취감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천재는 원래 잘하는데 노력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온 국민의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할 때는 제가 하면서 네. 그거를 이제 터득을 하니까는 계속 이겨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도자를 지도자를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지도자를 시작했는데 이게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또 다르죠. 이거 그렇죠. 또 다르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 빵꾸 3번 났어요. 빵꾸가 근데 빵꾸라는 거는 이게 지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지니까 막 이게 막 분한 거 있잖아요. 맞아. 네. 그거를 막 못 이기니까는 한 번은 이제 병원을 갔는데 조금 스트레스를 조금 낮추시라고 했는데 3번째 딱 갔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조금만 눈높이를 좀 낮추시죠, 선생님. 맞아요. 좀 내려놓으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눈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눈에 이제 맞추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눈높이를.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이제 성장을 하니까는 또 그 맛이 있더라고요. 성장을 하면 이 친구가 못 이기는 친구 이기고 또 동메달 못 딴 친구가 동메달 따고 금메달 못 딴 친구가 또 금메달 따고 이러니까 약간 그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괜찮아졌어요. 극복하셨구나. 요즘에 이제 또 진짜 행복을 좀 누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것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답니다. 뭐 죽기 전에는 꼭 해보고 싶은 꿈 중 한 가지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미 씨, 지난 시간 중에 어떤 것에 도전한 것을 가장 만족하게 생각하시는지. 탈북이죠. 포기란 배추 포기밖에 없다. 예. 예, 그래갖고 그걸 한 걸 그러니까 저는 샤워할 때도 너무 잘했어. 왜냐면 북한에 맨날 탈북을 너무 잘. 어떻게 수도꼭지에서 도움물이 나와요? 북한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야. 수도꼭지에 도움물을 막 맞으면서 탈북 너무 잘했다. 나는 샤워할 때마다 탈북 잘했다는 게 매일 아침저녁 튀어나와. 진짜 감사하다. 북한 동포들한테 한마디 해줘. 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야, 수도꼭지 무거지만 돌리면 도움물 나오는 남조선 날래 놀라오라. 자,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자, 설미 씨 얘기 들으셨죠? 예. 못할 게 없어요. 예. 자, 잠깐만, 유화가 있고 뒤에 분 한번 들어주세요. 저 성경 필사, 저거 어렵다. 자전거 타기, 세계 일주. 클라이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클라이밍.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좀 레포츠 스포츠거든요. 클라이밍을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예, 제가 좀 팔 힘이 없어서 네.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해보고 싶어서 몇 번 네. 시도를 해봤긴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간에 자꾸 뚝뚝 떨어져서 제가 이제 의기소침 해가지고 예, 중간에 멈춰버렸는데 예. 한번 그 꼭대기까지 한번 도전해서 성공해보고 싶어요. 예.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너튜브 그거 이제 도전을 했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전신 힘을 다 쓰는 거고. 예, 그래도 처음 치고 잘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담을 많이 타가지고. 자,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장구. 예. 제가요 팔에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팔을. 네. 팔이 힘이 없어져서 네. 장구를 열심히 치면은 팔에 근육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구가 치고 싶고 또 나이 들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는데 누구한테 욕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세게 그냥 아주 그냥 세게 그냥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맞는 말. 아니, 우리 감독님은 탁구 선수 생활하시면서 또 은퇴한 후에도 엄청 그 도전을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뭐 화장품 광고 모델까지 도전하셨었잖아요. 그 광고 모델을 도전한 건 아니고 그건 네. 어떻게 이렇게 섭외가 와서 왔는데. 섭외가 와서 하게 됐는데 네네.
또 하다 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 피부가 너무 고와서. 네, 피부가 좋으세요. 네.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공도 굉장히 빨리 열리시지 않아요? 운동하면 막 땀 쫙. 아무래도 그쵸? 네, 그런 아무래도. 편이고요. 그리고 탁구가 이제 실내에서만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빛이 비치면 공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내 운동이다 보니까는 얼굴이 좀 하얗고 그런 것도 진짜. 있고. 예. 아니 도전하고 싶은 건 없으셨어요? 아니 많겠죠. 뭐. 저도 탁구 인생이 벌써 몇 년이냐 45년인데 탁구 한 길만 했잖아요. 진짜 대박이다. 하고 싶은 게 다른 분야 쪽에도 네네. 얼마나 많이 하고 싶어요. 네네. 사실은 뭐 연예계도 도전하고 싶고 뭐 있었겠지만은 네. 이제 저는 한우물 이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연예계에서 어떤 분야를 좀 도전하고 싶어요? 예능? 예능? 그것도 참 그런 거 좀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한국이 인구는 5,200만, 중국은 14억인데 네네. 축구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죠? 뭐 웬만한 거 다 이기는데 바둑도 이기고 근데 왜 탁구가 왜 그게 어려운지. 탁구인이 너무 많아. 아, 중국이. 탁구가 국기래요. 아 진짜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천만 명 정도가 탁구 선수. 세상에 3천만 명. 한국에서 걸어 다니면 둘 중에 한 명은 탁구 선수야. 세상에. 야 그래서 진짜. 근데 그 중에 기인 같은 사람들이 그럼. 그리고 제가 볼 때 탁구는 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분석도 힘들고. 근데 탁구 그 친구들은 이거를 안 뺏기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그 정도구나. 예, 그다음에 학교도 많고 탁구 학교 같은 데도 많고, 그래서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또 하나 제가 이겨봐서 네,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네. 그럼요. 공은 또 둥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그럼요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없으면 못 이겨요. 맞아요. 예, 근데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배워야 됩니다. 이런 이 정신을 지도자가 배워야 돼요. 필요해 정말. 이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 자, 살아보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감독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소은 권사님이 아드님에 대한 고민을 보내셨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들이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희 부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사업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했잖아. 남들은 못 돼서 걱정인데 갑자기 웬 사업? 아니, 공시 본 거는 부모님 뜻대로 한 거고요. 친구들과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부모님께 손도 안 버릴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아들은 학창 시절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마라톤도 해보고 발명왕도 해봤죠. 하지만 20대 후반 이제는 안정을 잡고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도전이 무모함은 아닐까 싶어 고민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트로트로 이제 저를 알리게 된 게 35이었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35에 정말 제 꿈을 이뤘는데 도전 본인만 알아요. 내가 이거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 뭔가 자기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말이 나도 공감해요. 맞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네. 얼마든지 자기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공무원은 그렇잖아요. 그냥 따박따박 이렇게 승진하는 것밖에. 근데 이거는 사업을 하면 잘 되면 대박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네. 그 어머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시면 잘 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 오랜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다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이제 하질 않거든요. 그 본인의 생각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도 똑같이 왜냐면 실패를 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럼요. 예, 저희가 맞아요. 늘 이기면서 경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패를 하면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듯이
아마 거기에 대한 얻는 교훈들이 더 많아서 저는 도전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감독님도 뭐 정말 말 못할 사연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엄청 뭐 실패도 하시고 정말 뭐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네네. 좌절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감독님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안정적인 공무원보다는 뭘 도전을 해보고 네. 뭐 자기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더 사람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닐까. 목사님, 네. 우리 삶은 어쩌면 매 순간 선택과 도전의 연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도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나만의 욕심이거나 무모함인지 어떻게 알고 나아가야 할지 사실 기도로 참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도전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몇 살까지 내가 도전을 해볼까? 저도 그랬거든요. 잘 살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대화하다가 막 속에서 끓어 이제 막 끓어 이렇게 끓어가지고 이제 이게 막 합해서 나오는데 자 도전해서 성공하면 1등 도전도 안 하고 실패하면 4등 문제는 도전해서 실패하는 거고 도전 안 해서 성공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까? 도전해봐야죠. 도전해서 실패했는데 그래도 도전해봐야지.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라. 그게 남 얘기요, 내 얘기요, 이게. 보통은 이제 네 박자로면 도전 안 하고 성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이 좀 바뀌어져 가는 게 제가 나라에다가 계속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조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담임 선생님 배쟁탈 달리기 대회를 해야 돼요. 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달리기. 그래가지고 이제 1등간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배 달리기 대회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 배 하면은 교육감 배 달리기 대회를 해야 돼요. 교육감 배 끝나면 장관 배 끝나면 대통령 배. 그러면 이제 선생님 상부터 타가지고 대통령 상까지 이제 타갈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달리기 자네들 뽑아서 너 탁구할래, 배구할래, 축구할래, 야구할래, 씨름할래 자기 찾아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학년 미만에 해다가 6학년까지 가서 잘하면 그 길로 가고 못하면 너는 운동은 안 된다. 공부하거라. 자, 우리 때는 공부 못하면 운동을 했어요. 그죠? 너 멍청해서 안 돼. 너 운동해. 이랬죠? 지금은 운동 못하면 공부해야 됩니다. 네. 왜?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운동 잘하는 애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옛날에는요 배우나 탤런트가 스타였어요. 지금은요 운동선수가 스타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부터 찾아봐라. 운동부터.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은 그냥 취미였어요, 취미. 왜냐하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저는 하나님이 일찍 목사로 부르는 바람에 다 그만두고 이제 오직 나는 이제 목사 그것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년 이상 수영을 한 거예요. 내가 수영을 60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배운 애한테 치더라고. 왜요? 아, 천재구나 그 친구. 아니지. 이거 그냥 하는 건 수십 년 해야 소용없어요. 정식으로 배운 애한테는 기초가 그렇지. 정식으로 배운 애한테는 60년 해봐야 지금도 개구리 수영이고 이게 자유형 해봐야 이게 개판 자유형이요. 맞아. 그런데 이걸 정식으로 배우니까 쑥쑥 가는 거야 애가. 거기서 깨달은 게 배워야 된다. 백날 하는 것보다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탁구 50년 쳐도요 3달 배운 애한테 못 이깁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를 배웠어요. 탁구를 탁 시작했어요. 근데 그 탁구장 사장님이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배워서 때리면 치고 막 계속 배우다가 한 달쯤 치고 나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한번 붙어볼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개 잡아줄까요? 그래.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그때는 21점이었었어. 이기는 게 세 개 그러니까 18개 잡아준다는 18개.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면 내가 3개만 이기면 이기잖아. 그랬더니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해봐.
1대1, 21대1, 21점 그분이 날 때 하나씩밖에 못 이겼어 제가. 야, 이 수준 차가 나도 꽤나 이렇게 우리끼리는 졌는데 이게 진짜 선수하고 쳐보니까 안 되죠. 우선은 받아 넘기는 거에 이게 안 넘기는 게 나아. 그냥 때려버리면 막 그냥 이 볼이 막 귀퉁배기로 왔다가 막 뭐로 왔다가 막 그래가지고 한 게임 막 하나씩밖에 못 이겼어. 21점 날 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어리고 이제 자식 같으니까 감독님 말이요. 이거 내가 몇 년 배우면 내가 당신 이기겠어. 몇 년 배우면. 그랬더니 영원히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자네가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난 몰라도요, 목사님은 영원히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이기려면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게 와닿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지금 그 연세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도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항상 나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언제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미 나이 먹으면 나는 너무 놀라. 지금도 우리 감독님이 지난번에 뭐 TV 보니까 뭐 현역하고도 한번 시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엇비슷하더라고. 그런데도 안 되잖아. 예. 이만기 씨 얼마나 씨름 잘했어요. 근데 젊은 애하고 붙여놓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나이가 지나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운동은 어렸을 때.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겠는가. 자, 지금 이제 갈등이 내가 공무원을 할 거냐 아니면 사업을 할 거냐. 근데 아직은 젊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적 수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일단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좋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을 때 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나는 몰라요.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 기도가 필요해. 자, 운동할 때도 진짜 이 재수라는 게요. 재수라는 게 딱 쳤어요, 탁구를. 근데 네트 맞고 톡 떨어지면요. 그거는 선수도 잡기 어렵습니다. 딱 쳤는데 저 구탱이 맞고 축 꺼져버리면요. 프로도 그건 어렵습니다. 그거는 실력도 있지만 운도 있다. 그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바둑을 둬도요. 잘못 두면 떡수고 잘 두면 묘수지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가 신의 한 수거든요. 크리스찬은 신의 한 수가 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크리스찬은 신의 한 수가 있다. 신의 한 수가 있다. 그런데 매번 신의 한 수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축구 이게 막 16강 막 그게 갈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쪽은 예수도 안 믿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믿는 나라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이겨가지고 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패스 하나 해준 거 넣어가지고 우리가 올라갔죠. 근데 그 다음이 브라질하고 붙었거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될 걸 아니까. 상대를 아니까 상대를.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까 야, 난 기도가 안 돼. 왜냐면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초등학교 축구 선수하고 대학교 축구 선수 붙여놓고 초등학교로 해서 계속 기도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 기도도 어지간해야지. 이 기도도 어지간해야지. 초등학생 붙여놓고 막 안수하고 세계적인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학교 선수를 이기려면요. 대학교 선수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막 걔들 다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평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양쪽에서 기도하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단해. 양쪽에서 기도하면요, 잘 차는 애가 이겨라. 잘 차는 애가. 기도는 좋은데 모든 걸 기도로 갖고 안 되는 이유가, 콩을 심어놓고 보니까 콩값이 싸요. 팥은 비싸. 뭘 심었어야 돼? 근데 뭘 심었어? 그거 어떻게 해?
막 낙심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야.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공밭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다른 집 공은 공이고 밭이 우리 집은 공이 밭이 뜨게 역사야 철시 없어서 금식 철야 했는데 공이 밭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돼야 돼. 왜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안 되냐? 간단해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구절도 있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구절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구절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한가해 보여요? 바빠 보여요? 바빠요. 제가 필요한 게 3명이 필요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다니는 나, 그다음에 목회하는 나,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신랑 노릇, 아빠 노릇하는 나. 3명이 필요한데 그 3명이 될 수가 없잖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아시죠? 저 바빠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하겠다고도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분만 기도해도 다른 사람 1시간 기도 효과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5분만 기도해도 1시간 역사 나한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대한민국에 뻥튀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쌀을 한 대만 튀기면 한 가마이 됩니다. 제 기도에 뻥을 튀겨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네 기도에 뻥을 튀겨주마.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너는 어떻게 나도 못한 생각을 하냐.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에요. 너는 어떻게 내가 거기서 하나님도 못한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아냈어요. 그 다음 말입니다. 장 목사야, 나는 안 바쁜데 왜 너만 바쁘니? 나는 안 바쁜데 왜 너만 바쁘니? 내가 그때 놀란 게 나는 내가 바쁘면 하나님도 그냥 바쁜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만 바쁘지 하나님이 안 바쁠 수도 있구나. 되돌리면 나는 한가하고 하나님을 바쁘게 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내가 100번 여러분 참깨 들깨가 100 받고 둥글면 어디 갈까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치카치게 둥글어봤자 흥부 놀부가 탄 박이 한 바퀴 둥글면 어디 갈까요? 대문 나가버리죠. 네. 내가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는 게 낫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부려먹고 나는 놀면 되는가? 그러니까 내 노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붙어줄 때 거기서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일단 접어두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사업하거라 그러면 하세요. 근데 아니다 그냥 공무원 하거라 그러면 공무원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줘요.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면 아는 방법이 계속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쪽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 그거는 무시하세요. 근데 끊임없이 타오르면 설령 그것이 가서 실패하더라도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오니까 후회는 없잖아요. 아쉬움은 없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연예인으로 저 연세에 저렇게 아가씨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성공한 어찌 보면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에 뭘 못했던 걸 지금도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상황마다 다른데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해보고 거기서 설령 잘못하면 그거를 계단으로 삼으면 돼요. 그걸 딛고 그 다음을 이루는데 한 가지 좌절 낙심은 하지 마라. 그리고 원망도 하지 마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보통은 TV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죠. 근데 저는 TV 보잖아요. 그런데 속에서 내가 출연을 해요 항상. 안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보통 보잖아요. 근데 나는 출연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목사가 개그 프로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갔는데 내 마음은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웃기고 있어 내가. 저 개그 프로를 보면서 그러면서 왜 개그맨이 저렇게 못 웃기지? 와 이렇게 웃길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개그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출연해달라고. 목사가 무슨 개그예요? 그런데 갔어요. 갔더니 아주 잘 웃긴다고요. 한 1년 가까이 했다니까 프로를. 그러니까 나는 이미 프로 출연하기 전에 마음으로 갔었다. 아하, 먼저 마음이 가면 그 다음에 몸도 따라가면 될 확률이 있다.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감독님
어떠셨어요, 말씀?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운동을 하는데 저도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안 세우면은 그 목표를 도달을 못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세계 대표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마음을 먼저 가져요. 오케이. 그리고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새롭게 해달라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맨 마지막 게임에서 와요. 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랜드 슬래머가 된 거예요. 그거를 우승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우승 못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100% 공감합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신앙적인 걸 떠나서 어떤 한 부자가 했던 말인데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1%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건 아예 말도 안 돼.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현정아 감독님처럼 무슨 탁구를 잘 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건 내가 1% 진짜 열심히 하면 1%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소망을 품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꿀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한수홍 권사님도 또 가정도 오늘 잘 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아드님의 삶을 응원해 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도전에 대해서 아름다운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와 연관된 사연들이 저 믿음나무에 또 가득 매달려 있어요. 장균 목사님 가보시죠. 또 열매 따라 예, 열매 몇 개 따주세요. 어떻게 맥이 열려요? 따주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 근데요, 이번에는 우리 현정아 감독님에게 직접 질문이 왔네요. 현정아 감독님께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단 팁 부탁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운동, 식단 팁. 궁금해. 일단 운동은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한동안 운동 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쳐가지고. 그랬더니 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막 높아지고 그리고 막 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운동은 밥 먹듯이 해요. 맞아요. 매일 해야 돼, 매일. 예, 밥 우리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먹는 팁은 사실 제가 그렇게 먹는 거에 이렇게 욕심을 내질 않아요. 거봐. 예, 그러니까는 딱 배가 부르면은 일단 손을 딱 놔요. 절제가 되는. 예, 그리고 배가 고프기 전에는 뭘 안 먹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게 절제가 이제 식단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아요. 몸에 배어 있고. 예.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는 매일 반신욕을 해요. 이거는 뭐 반신욕을 하는데 제가 원래 손발이 되게 찼거든요. 말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3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사점, 고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맞아. 예, 통과가 되더라고요. 맞았어. 시간이 그냥 개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놔두는 거고요. 버텨야 돼. 대개는 이런 고난이 뭔가 내가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노력으로 극복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냥 내려놓고 기다려봐라.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편지가 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 얼마 전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했죠?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발사체 개발에 성공해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로 가는 길을 연 것에 참 설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혹여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아니겠죠? 잠깐만, 이거 설미 씨, 이거 누리호 발사 현장 갔었잖아요. 직접 갔죠. 그러니까. 저는 한 5시간 반을 운전해서 갔는데 대단해. 감사하게도 그 전날에 가려고 했는데 전날에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일정을 취소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다음날에 날짜가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러 갔는데 제가 왜 직접 보고 싶었냐면 북한에서 그 핵
핵수저라고 있어요. 핵수저 김정은. 그래서 핵을 계속 쏘는 핵수저가 있는데 그거는 김정은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적이 한 번, 그러니까 항상 이게 TV로만 봤거든요. 그것도 성공한 것만 봐요. 그래서 제 눈으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 현장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잖아, 이 나라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5시간 반 운전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봤는데요. 막 눈물이 난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와 내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니.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던 나라잖아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가 이젠 이런 나라가 우주강국이 됐다는 게 너무 막 뿌듯한 거야. 막 내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완전 대한민국 사람 됐다 진짜. 애국자. 아 내가 이런 나라를 타고 가기를 너무 잘했구나. 또 이 생각이 나. 오케이.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 이거 바벨탑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뭐 자동차 세우고 빌딩 진다고 바벨탑 아니고 그럼요. 삶의 발전의 방향이지 이게 바벨탑이 아니고 차라리 바벨탑은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교만하는 것이 문제지 이런 과학 발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하루 함께 해주셨는데 감독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 사실 이게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 오늘 너무 많이 다들 웃고 네, 너무 즐거웠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좀 요즘에 이렇게 약간 좀 의기소침, 캡도 계속 지고 막 이러면 좀 의기소침이잖아요, 감독도. 그런데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주제를 나눴는데요. 장경동 목사님의 또 마무리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아까 얘기한 네 박자가 좋아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전해서 성공하면 1등. 도전도 안 하고 실패하면 4등. 문제는 도전해서 실패하는 거하고 안 해서 성공하는 거하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젊었을 때는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연세가 좀 차면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만 하면 도전해서 뭘 더 잘 그냥 사업에 상관없는 일은 도전을 하고 그냥 가세가 기울어서 자식까지 고생시키는 일은 도전을 좀 이렇게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도전은 하시다가 가능성이 보이면 진짜 도전하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도전의 지혜는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언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 때로는 도전하다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그 속에서 이 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여쭈고 또 여쭈면서 하나님 뜻과 합한 방향으로 다윗처럼요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